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요 바로 스케치업 단축키 설정 그리고 아이패드와 함께 제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단축키가 아니고요, 단축키 우리가 기본 단축키 어디 있는가와 함께요, 그리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런 거는 세팅하면 좋다 싶은 단축키를 제가 세팅하는 방법과요, 그리고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요. 납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필요한 거 아이패드도 제가 세팅한 방법 좀 설명했으니까는 해주시면은 스케치업을 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고 단축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공부하시다 보면요, 저 외에 다른 많은 유저분들께서 하신 환경 세팅이 저랑 같은 경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저는 완전 기초예요. 완전 기초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익스텐션에서 이런 익스텐션 매니저, 즉 루비를 설치하면 화면이 엄청나게 뭐 많아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스케치업을 공부하게 되면은 매우 간단한 몇몇 가지 도구는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만 먼저 간단히 할게요. 이 도구 설정의 경우는 왼쪽에 있는 얘네들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트레이 그리고 밑에 있는 V12 한 요 세 가지 정도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메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한번 얘기 드리고요. 먼저는 이 도구의 경우는요, 뷰에서 툴바라고 있습니다. 뷰에서 툴바 누르시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뷰와 스타일, 솔리드, 라지 투 세트 요 네 가지는 그냥 기본으로 합니다. 물론 제가 상황에 따라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도구의 경우는 이 정도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큰 도구가 뭐냐면 라지 툴셋이라 하고요, 솔리드 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차교의 경우 얘가 되고요, 스타일의 경우 있죠. 스타일은 자 여기서는 얘가 됩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뭐 화면의 형태, 물체 형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뷰스라는 건 얘가 되는데 위에서 본 거 아이소 뷰 뭐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간혹 여러분들께서 트레이, 즉 이 뭐라 해야 되나 패널들 있죠. 패널이 없었다 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윈도우 있죠. 윈도우 누르게 되면은 이 안에 디폴트 트레이라고 있을 겁니다. 하이드 트레이가 되면 이렇게 숨겨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쇼 트레이 하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안에가 잘못됐으면은 윈도우에서 메인 트레이 들어가셔가지고 디폴트 트레이 눌러서 여기서 세팅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정말 빠르게 아주 간단하게 이 화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단축키입니다. 아시겠죠? 우선 여러분들과 단축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요, 기본 단축키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뒤에서 설명한 단축키들은 제가 세팅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기본 단축키는 홈페이지에 가면요 친절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트림블사죠. 트림블사에 들어가시면은 헬프 센터 내에 가보면요, 이 뭐 저거 하면 스케치업 저거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요 킹 레퍼런스 카드라는 게 있어요. 요 세팅 링크는 제가 댓글창에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친절하게도 코리안 해가지고 어떻게 애플 모양과 윈도우 모양 있습니다. 윈도우 모양 자,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난 코리안 요거야 하면 통 누르면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와우, 정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뭐 제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내용도 열심히 해놨어요. 이렇게 뒤집기니 어떻거니 뭐 올가미니 뭐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축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면은 얘를 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뭘 사용하냐 뭘 보느냐 보다는 단축키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도구가 되고요, 도구 형태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툴 해놨는데 단축키 자체는 가로 보이시죠? 가로로 보시면 되고, 얘는 들어갔을 때 내부적인 부분, 내부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작업. 그리고 얘는 지침은 그냥 뭐
설명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2025 버전의 기본 단축키는 얘를 참고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스케치업 홈페이지에서요. 그리고 여기 온 퀵 레퍼런스 카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고, 공식 홈페이지 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작업하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단축키를 세팅하는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단축키를 세팅합니까? 우선은 어디서 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단축키의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우리가 윈도우하고 익스텐션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얘는 뭔가 설치한 데라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윈도우에 들어가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프리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P-R-E-F-E-R-C 보이죠? 이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시면은 숏컷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가 단축키를 설정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빨간색 치는 거 있죠?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1, 2, 3, 4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숨기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필터에서 HIDE 하면 나올 거예요. 보이죠? 거기에 관련된 게 쭉 나옵니다. 펑션에서 기능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hide, unhide 뭐를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을 합니다. 순서를 본다면은 먼저 숏컷을 누른다고 했죠. 숏컷을 누르고 나서 필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단축키명을 찾고요. 명을 찾는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펑션 있죠. 펑션에서 기능을 선택한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내가 원하는 키를 여기서 어떻게 눌러봐요. 예를 들면 Alt H다. 됐죠? 그리고 나서 기능을 누른다죠. 기능을 설정한다. 그리고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누른다. 플러스 누르면은 어떻게 이렇게 어사인드 되면은 어떻게 설정이 된 겁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마음대로 오케이 해주면은 끝이 난다. 이게 단축키를 설정하는 루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하고 단축키 설정한 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가는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파트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단축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단축키는 저는 개인적으로입니다. 개인적인 주관적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꼭 필요한 것만 설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다룹니다. 뭐 제가 잘났다가 아닙니다. 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겠는데, 단축키를 많이 알면 알수록 헷갈립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옵셋 아시죠? 옵셋이 여기서는 F입니다. 물론 설정을 바꾸면 되지만은 여기서 F 하다가 이제 CAD가 뭐 O를 해야 되거든요. 헷갈려 죽겠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축키 통일한 것도 방법이 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을 한다는 것은 건축 인테리어 경우가 가장 많겠죠. 인테리어가 많을 건데, 건축 인테리어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CAD, 스케치업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하면은 포토, 일러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단축키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단축키는 스케치업의 가장 핵심, 무조건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 기본 단축키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단축키를 설정하는 것들만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스케치업에는 다양한 단축키가 있을 거예요. 기본 기능들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언급을 지금 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단축키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그룹과 언그룹에 대해서, 즉 익스플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스케치업은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만들게 되면은 물체가 기본적으로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합쳐져 있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 보시면은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이 기본의 아웃라이너니까 외곽이다 이런 건데요. 그룹이 되어야지만 어떻게 이렇게 물체가 나옵니다. 즉 그룹된 순간부터 물체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그룹을 만든 거 하나에 묶인다는 느낌보다는요, 스케치업에는 물체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를 분해하는 것, 즉 그룹 전환하겠다는 게 explode가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윈도우에 가시면은 제가 프리퍼런스에 숏컷이 있댔죠. 숏컷에서 그룹의 경우는 GRO 하면은 나올 겁니다. 보시면은 edit make 그룹 보시죠. 자, 얘를 누르게 돼 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는 컨트롤 G로 세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룹의 경우에는 컨트롤 G로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를 없애볼까요? 얘를 없애고, 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 한 다음에 플러스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세팅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분해한 거 EXPL 하면 exploding 아니에요. EXPLODE 하면 되는데 안 나오죠. 자, explode는 분해다 이거예요. 이거는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트리플 클릭해서요. 그룹을 먼저 해볼게요. 근데 그룹을 하기 전에 트리플 클릭을 한 다음에 물체를 선택하고요. 다시 윈도우에서 여기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세요. GRO 하면은 나오는 게 edit make 그룹 있고요. edit item make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저도 이게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앞에서는 제가 이걸로 세팅했는데 뭐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make 그룹 하니까 이상하게 안 걸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룹이 어떤 경우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안 걸린 경우가 있어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기능 똑같습니다. 위에 있는 edit item make 그룹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해놓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요. 아까 전에 explode 해볼게요. EXPLOD 1 했죠. 안 나오죠. 그래서 그룹을 걸고요. 그룹을 건 상태에서 윈도우에서 프리퍼런스 가서요. EXPL 할게요. 어때요? 나오죠? 저도 이거의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알겠죠? 보시면은 이걸로 하는 게 맞아요. 요거는 그 다른 겁니다. 다른 걸로 봐야 되고 우리가 explode는 여기 edit item explode로 나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거실 때요. 안 걸려요. 선생님 안 나와요. explode는. 그런 경우는요. 다시 explo 해가지고 안 나오면은 어떻게? 트리플 클릭 한 게 아니고 그룹을 건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셔가지고요. explo 하면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explode의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G로 세팅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두 개는 뭐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explode 할 때는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스케치업은요 기본적으로 그룹이 되어 있으면은 얘네가 다른 물체가 돼요. 색상을 한번 여볼까요? 자, 다른 물체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분류되어 있는데 만약에 얘가 explode 된 물체입니다. 그럼 얘도 어차피 분리가 되어 있어요.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라도요. 제가 요거를 하이드 시켜 놓겠습니다. 하이드 시켰는데 얘를 explode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쳐집니다. 하이드가 되어 있어도 합쳐진 건 똑같아요. 보이시죠? 같은 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xplode는 하기 전에 하이드가 되어 있든 즉 숨김이 되어 있든 뭐가 됐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물체 합쳐질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사용해야 될 키 중에 하나다. 단축키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하세요라고 했지만요. 이거는 필요합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하면 이것만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반드시 세팅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한테 그룹, 즉 물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과 익스플로드, 물체를 분해하는 거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경우는요. 컨트롤 G로 지금 제가 세팅했죠. 다시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컨트롤 G 하면 계속적으로 그룹이 걸리기도 합니다. 풀 때는 컨트롤 Shift G, 다시 컨트롤 Shift G 이러면 합쳐진다는 거. 합쳐지면 큰일 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는 물체를 숨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글자가 이래 된 거는 폰트 사이즈를 잘못 잡아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기는 거 hide, unhide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으로 저는 hide, unhide가 작업 속도하고 상당히 연계가 많이 됐다 생각합니다. 제가 맥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isolate 모드라는 게 있어요. isolate 모드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난 이것만 빼고 남은 숨기고 싶어 하면은 isolate, alt Q였는데 그걸 사용했는데 스케치업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약간의 단축키 좀 사용하는 게 좋아요. 지금 방금 쓴 게 뭐였냐면은 바로 hide
그리고 unhide all을 동시에 사용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컨트롤 시프트 I라는 것도 사용했습니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숨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물체를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한다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뒤에 가시면은 아웃라이너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태그에서도 컨트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열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로 뭔가를 숨기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이드의 경우는 어떤 거냐, 뭐 선택해서 하이드하면 하이드 숨겨지는 거고요, 풀면 푸는 거겠죠. 설정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요,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똑같겠죠. HIDE 하면 나옵니다. Edit Hide와 Edit Unhide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밑에 있는 애들은 뭐 그냥 안 쓰는 것도 방법이, 단축키는 많이 사용하면 안 좋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Edit Hide 숨기는 겁니다. 저는 Alt H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Unhide의 경우는 숨긴 해제죠. Alt Shift H 저는 많이 해요.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많이 사용하는 키. 그런데 제가 여기에 Ctrl Shift I도 한 개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객체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곱하기 5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곱하기 5 해놓겠습니다. 나는 사실 얘만 좀 보고 싶어요. 얘 빼고 나머지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꺼지는 것도 이 어느 정도 줄여주는 게 바로 이 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얘를 선택해서 Ctrl Shift I 선택 반전이라고 합니다. 반대 거 선택해요. 그리고 Alt H 누르면 어떻게 숨겨지죠? 다 풀고 싶으면 Alt Shift H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얘하고 비슷한 기능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보시면요, 뷰에 보시면은 Component H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Hide Rest of Model이라고 있는데 얘를 체크해 주시면요, 얘를 만약에 난 수정하고 싶어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동시에 수정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괜찮을 때도 있는데 조금 안 괜찮을 때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 Ctrl Shift I와 Hide를 활용을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뭐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사용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다만 Edit Hide, 즉 Hide와 Unhide All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와서 Hide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Hide를 해버리면은 숨긴 게 안 풀어져요. 그래서 Edit Unhide All 요렇게 해주신 게 맞다.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하고요, 숨기는 것과 숨김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역시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 파트가 조금은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파트는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전체 줌과 선택 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능은 써야 됩니다. 다른 의견은 곧 얘기 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우측에 제가 기능에 대한 부분 다 적어 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줌 익스텐드라는 것과 줌 셀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물체를 몇 개 만들어 놓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체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룹 지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체를 또 만들어서 그룹을 짓겠습니다. 뭐 여기다가 하나 또 물체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그룹 됐죠. 방금 전에 봤죠? 이게 바로 줌 익스텐드라고 하는 겁니다. 라지 툴셋이라 하죠. 여기에도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줌 익스텐드 해가지고 줌 투 핏 뭐 어쩌고저쩌고 된 거 보이시죠? 그냥 화면에 물체를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요거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볼게요. Z Shift Z Z Shift Z 이게 뭔가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화면 회전 휠로 하죠. 휠 꾹 눌러서 합니다. 그리고 줌인 줌아웃 이걸로 합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줌이라 된 거 보이죠? Move your view 뭐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줌을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뭔가 차이를 느꼈습니까? 줌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오자면요, 이 돋보기 이용해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줌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휠은 어떻게 돼요? 내가 휠이 있는 위치에서 줌인 줌아웃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줌을 할 때는 이것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얘기는 좀 이따 뒤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체를 막 만들다 보면 화면에 맞추고 싶어. CAD에서도 뭡니까?
줌 Z 스페이스 A 스페이스 많이 하죠. 똑같은 기능이에요. 화면에 모든 물체를 맞춘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줌 익스텐드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은 이 뭐 멀리 갈 수도 있고요, 이래 갈 수도 있고 뭐 그랬는데 화면을 좀 제대로 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바로 줌 익스텐드를 한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줌 셀렉션은 뭐냐면은 여러 개의 물체가 있어요. 여러 개 물체가 있는데 이게 소파예요. 소파는 아니지, 소파라 생각할게요. 얘를 보고 싶어. 얘를 선택해서 Shift Z라면 어떻게? 얘만 맞춰진 겁니다. 다시 Z라면은 이렇게 맞춰지고요. Shift Z라면 이렇게 맞춰지고. 자, 이게 바로 줌 셀렉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요, 물체를 한 개 보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전체를 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휠로 이렇게 하기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은 설정한 걸 잠깐 얘기해 되겠죠. 역시나 윈도우에서 프리퍼런스 들어가시면은 ZOOM 하면은 나올 거예요. 보시죠. 줌과 그 다음에 줌 셀렉션이 나옵니다. 근데 줌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줌 익스텐드와 줌 셀렉션을 보시면 돼요.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줌은 Z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우리가 줌을 일반 줌이죠. 일반 줌은 사용할 일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FOV 맞출 때 외에는 그냥 휠로 휘휘휘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줌에 대한 단축키를 없애고요, 줌 익스텐드에다가 뭘로 하냐면 Z로 해놔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E로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시프트 E. 개인적으로는 손가락이 많이 멉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얘를 Z로 많이 해놔요. 그리고 줌 셀렉션의 경우는 Z를 쓰니까 시프트 Z로 해놓는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만 줌 셀렉션의 경우는요, 선택을 안 하면 이게 안 나올 겁니다. 한번 볼까요?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가지고 ZOOM 하니까 어떻게 돼요? 줌 셀렉션 안 나오죠?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올 거면 다 같이 나오지. 뭐 어떤 거는 선택해야만 나오고 안 나오는 거 그 참 스케치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줌 셀렉션 할 때는 어떻게? 선택하고 여기에 들어가셔야지만 할 수 있다. 단축키를 무엇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Z로 하고요. 많이 사용하기가 그래요. 그리고 줌 셀렉션 얘랑 연동이 되면 좋기 때문에 Shift Z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신 걸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기능은 정말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생각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Z, Shift Z, Z, Shift Z, Z, 휠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뭐 그렇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거는 사용하면 좋은데요, 뭐 사용 안 해도 굳이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바로 잠그기, 락과 언락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측에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 이게 저는 맥 살 땐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스케치업에서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잠그기란 게 뭐냐, 예를 들면 물체가 있어요. 나는 얘가 선택이 안 됐으면 좋겠어. 얘가 내가 뭐 하는데 작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 사용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Alt F로 되어 있는데요, Alt F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붉은색이 떠요. 물론 이 색상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애초에 내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건드려지지도 않고 하니까는 뭘 하든지 간에 좀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Alt Shift H 하면 이제 잠금 해제가 되는데, 락의 경우는요, 여기서 보시면은 락 걸린 거 보시죠? 이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 사용 안 해도 뭐 여기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단축키가 아니더라도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락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위에 가셔가지고 요 엔티티 인풋인가요, 여기 켜가지고 얘를 넣어도 락은 됩니다. 그런데 뭐 굳이 나는 뭐 단축키 쓰고 싶다면 하셔도 돼요. 근데 생각외로 말했다시피 저는 예전에 정말 썼는데 생각외로 락을 쓸 일이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우선 저는 락을 쓴다면은 당연히 언락은 사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윈도우에서요, 프리퍼런스 들어갑니다. LOCK 적으면 되겠죠. LOCK. 그러면은 에디트 락과 언락이 있을게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락의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요, Alt F로 되어 있고요, 언락의 경우는 Alt Shift F로 해놓습니다. 말했다시피 비슷한 것끼리 약간 묶어놔요. 잠그게 되면은 이렇게 붉은색이 뜨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부분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룹이 해제된 상태, 이 원본인 상태에서는 락이 보세요.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얘를 잡아서 가볼게요. 걸리지가 않죠? 보이시죠? 이 물체가 분해된 상태에서는 걸리지가 않고요. 이렇게 하나의 물체가 완성된 상태에서만 락이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중요한 작업일 경우에는요, 보여는 주고 싶은데 보이진 상태에서 나는 얘만 선택 안 되고 싶어 이럴 때는 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다만 락을 할 때는 좀 뭔가 그룹이 돼 있던가 아니면은 태그적으로 좀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좋아요. 그리고 락에 지금 색상이 빨간색으로 나왔잖아요. 얘는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에디트에 가보시면요. 여기 있죠. 얘 에디트의 여기에 스타일에 여기 가면 락드 되는 거 있죠. 여기서 색상은 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락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단축키를 쓸 정도로 자주 쓰냐라고 본다면 그건 또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로 락을 하고요. 락 해제는 언락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왼손으로 단축키 쓰나 오른쪽으로 이 마우스로 하나 뭐 속도는 비슷하지 않겠어요. 겸사겸사 가르쳐드린 락과 언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필수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그러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면 좋지 않을까 정도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간단히 내용을 적어 놨긴 했는데요. 뭐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기능을 많이 사용한다기보다는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단축이라든지 빨리 가는 코스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의 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면 좋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단에 보시면 이 뷰 보이시죠? 뷰 같은 경우는 저는 3D Max 할 때는 단축키로 다 했습니다. 근데 스케치업은 뭐 글쎄요, 그냥 휠로 킹킹 돌리거나 가끔씩 눌러도 되기 때문에 단축키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뷰 같은 경우는요, 아이소, 탑, 프론트, 뭐 그리고 레프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해놓은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Alt 1, Alt 2, Alt 3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어떻게 하는가? 뭐 어렵진 않겠죠. 똑같이 윈도우에서요, 프리퍼런스 들어가서요, 숏컷 들어가서 TOP, 갑자기 커피가 생각납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거 눌러서 하시면 되겠죠. 저는 Alt 1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정면접 FRONT 하면 나오죠. 자, Alt 2로 해놨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소메트리는 아이소 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Alt 3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얼라인 뷰라고 합니다. 얼라인 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얼라인 뷰가 나오지가 않대요. 그룹 해제한 상태로 볼게요. 이 면 선택했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얼라인 뷰라는 게 있어요. 이 면에 어떻게? 예를 들면은 이 면을 선택해서 얼라인 뷰 하면은 그 면의 뷰를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을 선택해서 해야지라는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요. 면을 선택해서 얼라인 뷰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섹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요. 섹션 뷰 있죠? 거기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라인 뷰는 지금 상태보다는 후반부에 좀 사용하는 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걸 눌렀어요. 오케이 했어요. 얘를 선택해서 어떻게 얼라인 뷰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얼라인 뷰 같은 경우도 전 단축키에서 해놓은데요. Alt 4로 해놨습니다. Alt 4 이렇게 해서 Alt 4 얼라인 뷰로 해놨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lt 시리즈로 뷰는 세팅해놨다. 그리고 이 스타일 있죠. 스타일의 경우는 위에 상단에 보시면 화면의 형태, 물체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맥스 얘기해서 계속 죄송하지만 제가 와이어 프레임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와이어 모드를 놨는데 근데 스케치업은 와이어 형태보다는요, 요거 형태 보시죠. 엑스레이를 생각보다 좀 사용을 해요. 요렇게 반투명 형태 있죠. 안쪽을 볼 때 요거 사용하기 때문에 얘도 단축키를 해놓으면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단축키 뭐냐면은 Alt 해가지고 이거 쉼표로 해야 되나? 뭐 다운표로 해야 되나? 1 옆에 있는 거 있죠?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얘 같은 경우는 X 짝대기 하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뷰는 반드시 해야 될 단축키라기보다는 하면은 작업 속도가 월등히 빨라질 수 있는 단축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축키 필수 중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안내선 지우기입니다. 여러 개보다 바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스케치업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기능들인데요.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T를 활용한 안내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그리기 전에 야 나는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먼저 가이드선을 한 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나는 뭔가를 그릴 거야. 이렇게 그려주겠죠. 스냅이죠. 점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을 만들 건데 문 높이는 여기서 얼마고 여기서 이쪽으로 얼마고 이렇게 얼마해서 여기 문이 들어갈 거야. 나는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해서 피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요. 난 여기 창을 그릴 건데 창은 벽에서 얼마 정도고 위에서는 얼마 정도고 그리고 밑에서는 얼마 정도고 사이즈는 얼마 정도인 여기 창이 들어가 해서 창을 쇼 하나 만들고요. 난 여기 창으로 들어갈 거야 해서 뭐 50, 50 뭐 대충 할까요? 여기에 레드 할까요? 해서 글래스 해가지고 멀려보겠습니다. 얍! 창이 들어갑니다. 이러니까는 뭔가 만들 수가 있겠죠. 만들어진 건 좋아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안에서는 지우려니까 선택해서 지우려니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보이죠? 이렇게 지울 수는 있어요. 얘를 한꺼번에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단축키 세팅은 그냥 간단해요. 윈도우에서요.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delete, D-E-L-E-T-죠. 하면 나옵니다. 저는 Alt D로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에디트에서 델리트 가이드를 해도 되는데요.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보여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눈이 아픈가? 그런데 제가 단축키를 굳이 세팅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요. 이 컴포넌트를 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해가지고요. 컴포넌트 걸을게요. 계단을 만든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한 15쯤 하겠습니다. 계단 만들어야지 해가지고요. 얘는 지워야 되겠죠? 계단 만들어야지 하면서 지울게요. 얍. 근데 내가 계단 뭔가를 만들 거야. 더블 클릭해서요. 안내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내선이 이제 막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뭔가 그릴 거야. 엄청 많이 걸렸죠. 근데 여기서 나는 안내선 지울래 가서 선택해서 지우면은 다 같이 지워지겠죠. 그러면은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분해된 상태에서 지웠는데 이게 또 선택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컴포넌트지만 일종의 그룹이죠. 근데 외부에서 안내선을 강제로 지워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내선만 지워져 이렇게. 그래서 그룹이 되어 있어도 그룹을 안 풀고요. 선택 안 해도 어떻게 안내선 지우기를 하면 그냥 싹 다 지워지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안내선도 필수로 그립니다. 안내선 안 그리고 스케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세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내선 지우기 Alt D 원하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필수로 하신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하고요. 아이패드에서 단축키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의 단축키는 써야 되냐 하면은 손과 펜으로 하는 거지만 뭐 써야 되겠죠. CMD 버튼을 꾹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축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밑에 보시면은 자, 스케치업 부분과 편집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자, 여러분들 보이실 까 생각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CMD 누르고요. 꾹 누르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스케치업, 편집 이렇게 통 누르면 어떻게 단축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이상한 모양 있죠? 이게 CMD 버튼인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단축키는 비슷한 것도 있고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단축키보다는 이렇게 우리 아이패드 자체에서 손가락 요거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톱니바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톱니바퀴 이걸 톡 누르면 설정 나오죠? 설정해 보시면은 펜슬 및 멀티터치 해가지고요. 이 펜슬 모드와 그리고 클릭 이동 클릭 뭐 이거 보시죠? 클릭 이동 클릭 그리기 전용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도 손으로 하는 거 단축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기는 어떻다. 그리고 궤도는 어떻다. 보이시죠?
그리고 설정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눌러가지고 변경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면서요, 저도 경험을 하면서 아이패드에서 이런 거 설정하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는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되지만 제가 메인은 아이패드가 아니라 컴퓨터다 보니까 경험이 좀 더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거 좀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뭐 또 언젠간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스케치업 2026 버전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내려가 보시면요, 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 보시죠. 단축키 도구 모음 표시,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얘가 꺼져 있으면 안 되고 얘를 반드시 켜 주셔야 됩니다. 얘가 핵심이라면 핵심이에요. 뭐냐면은 단축키의 경우는 이 상단에, 아이패드의 경우는요, 상단 요거 있죠. 요게 어떻게 보면 즐겨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즐겨찾기 몇 개가 있습니다. 요것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꾹 눌러서 여기서 우리가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중간 부분 보이시죠? 중간 부분, 중간에 있는 게 지금 세팅된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걸 끌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것을 위에 올린다는 거겠죠. 그런데 현재는 제가 그냥 쓸 때 그냥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게 적당하게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숨겨진 거, 그 다음에 이전 도구, 그 다음에 엑스레이, 그리고 unhide all, 그리고 선택, 모두 선택, 그리고 선택 취소죠. 그리고 얘는 줌 익스텐드, 그리고 얘는 뭐야? 모델의 나머지 뭐, 이게 진짜 말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P에서 이렇게 올릴게요. 그리고 트리플 클릭해 가지고 오늘따라 이상하게 밑에 걸 눌러가지고, 자, 이 전체 선택 있죠? 모두 연결됨 해가지고 그룹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요게 뭔가, 얘가 바로 그겁니다. 스케치업 기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은 요거 뒤에 부분 요거 숨겨졌잖아요. 이거 하이드 레스트 모델이라고 있는데, 얘를 켜주면요, 얘를 빼고 나머지는 숨겨지는 겁니다. 뭐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좀 그렇고요. 또 하나 더, 아까 얘기했죠. 선택하면은 하단부에 또 뭐가 떠요. 단축키 대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라내기, 복사, 그리고 컴포넌트 만들기, 분해, 지우기, 그리고 선택. 요게 좀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지금 분해도 해야 됩니다. 익스플로드 해야겠죠. 선택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볼게요. 선택 예전에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한대요? 요걸 눌러서 모두 연결됨, 이렇게 한대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전 선택하면은 밑에 자동적으로 일종의 단축키라기보다는 옵션이긴 한데요, 뷰 맞춤, 이게 뭐예요? 얼라인 뷰죠. 그리고 선택, 그리고 텍스처, 그리고 요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요런 게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드의 경우는 단축키라기보다는 이 나오는 화면 인터페이스 있죠. 인터페이스를 좀 활용한 게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선택했을 때 여기도 옵션 창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선택하면서, 손으로 뭐 이렇게 선택하든 뭐 하든 하면서 어떻게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패드에 대한 단축키를 할 때는 먼저 CMD 눌러서 여러분들이 단축키가 뭔지 한번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단축키를 하기 전에 요 톱니바퀴 눌러서요, 여기를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일반에 가서 어떻게 단축키 모음, 즐겨찾기 같은 걸 했습니다. 요거를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는 게 좋고, 이것도 세팅 가능하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물체 선택에서 나오는 하단 부분 있죠. 하단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다. 요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스케치업 아이패드를 할 때 단축키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아이패드의 경우는 단축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부분, 그 부분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